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 서울 전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침 커피와 함께 오메가3 캡슐을 삼키면서 자신들의 심장을 보호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냥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싼 생선 기름 중 30%도 안 되는 양만이 실제로 혈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효과를 발휘할 기회도 갖기 전에 쓸모없는 배설물로 변해버립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20년 넘게 한국의 주요 병원에서 대사장애와 심혈관 질환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노년 환자들이 제 진료실을 찾아왔고 그들의 약장은 영양제로 가득했지만 혈액 검사 결과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번 똑같은 절박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저는 아직도 이런 증상들이 있나요? 먹어야 할 것은 다 먹고 있는데요. 그 답은 그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무엇을 드시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드시는지가 문제입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엌으로 가십시오. 오메가3 병을 꺼내십시오.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이상한 냄새가 나나요? 비린내가 나나요? 상한 냄새가 나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즉시 드시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 영양제는 이미 산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증을 예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캡슐을 드실 때마다 여러분의 몸에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박 씨라는 73세의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8년 동안 프리미엄 생선 기름을 드셔왔습니다. 8년이요. 영양제에 200만 원 이상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염증 수치는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관절 통증은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리 보전하게 되어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고 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3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오메가3를 언제 드시나요? 무엇과 함께 드시나요? 동시에 다른 영양제를 드시나요? 그분의 답변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모두 하고 계셨습니다. 제 환자분들의 90%가 하는 똑같은 실수들이었습니다. 제약학 회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실수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혼란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다른 비타민들과 다릅니다. 그냥 생각날 때 삼키고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인체에는 지방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특정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를 벗어나서 드시면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면 거의 전혀 흡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가 실제로 세포 내에서 기능하려면 여러분의 체내에 특정한 미네랄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미네랄이 없으면 지방산은 그냥 혈액 속을 떠다니기만 하고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검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더 비싼 생선 기름을 사면서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메가3 흡수를 완전히 차단하는 3가지 흔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음식들입니다. 의사들이 권장하는 음식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오늘 아침에 드셨을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영양제와 함께 드시면 위장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여러분의 몸이 사용하기도 전에 오메가3를 파괴해버립니다. 저는 정확히 이것을 어떻게 고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 흡수를 위한 하루 중 정확한 오메가3 복용 시간, 흡수율을 4배로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특정 음식들,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드시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간단한 가정 검사법, 그리고 현재 드시는 영양제가 이미 손상되었다는 경고 신호들, 이 정보가 박 씨의 삶을 바꿨습니다. 제 프로토콜을 따른 지 6주 만에
그분의 염증 수치가 42% 떨어졌습니다. 관절 통증이 너무 극적으로 줄어들어서 택시를 타는 대신 다시 시장까지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마침내 희망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희망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매달 수십만 원을 변기에 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0년 넘게 대사장애를 치료해온 수석 의사이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깊이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지난 겨울 74세의 여성분이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강남의 박 씨였습니다. 그분은 8년 동안 비싼 오메가3 영양제를 성실하게 드셔왔습니다. 8년이요. 그분의 딸은 노르웨이에서 수입한 프리미엄 생선 기름 캡슐에 매달 30만 원 이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오메가3 지수를 검사했을 때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단 한 알도 먹지 않은 사람과 거의 같은 수치였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고 물으셨습니다. 왜냐고요? 왜 그분의 몸이 이런 영양제들을 거부하는 걸까요? 그 답은 제가 오메가3 보충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삶도 바꿀 것입니다. 영양제 회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킨 오메가3의 30%도 차에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비싼 생선 기름의 70%가 말 그대로 변기에서 배설물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오메가3가 실제로 세포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냥 버려지는지를 결정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인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염증성 질환, 심혈관 질환,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를 가진 4,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심한 추적과 혈액 검사를 통해 저는 오메가3 영양제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생선 기름의 품질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드시는 방법입니다. 흡수율을 파괴하고 있는 첫 번째 엄청난 실수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오메가3를 드시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와 함께 생선 기름 캡슐을 삼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장병과 치매를 예방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 몸이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은 담즙 생성과 소화 효소 활동에 따라 하루 중 시간대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는 담낭이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담즙 흐름이 느립니다. 췌장 리파제 효소가 거의 작동하지 않죠. 이 시간대에 비싼 오메가3 캡슐을 삼키면 우리 몸은 그것을 제대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귀중한 EPA와 DHA 분자가 흡수되지 않고 장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저는 18개월 동안 237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이론을 검증했습니다. 한 그룹은 아침에 오메가3 영양제를 복용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똑같은 영양제를 다른 시간에 복용했는데 그 시간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90일 후 혈액 검사를 통해 오메가3 지수를 측정했습니다. 그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최적의 시간에 영양제를 복용한 그룹의 흡수율이 3.7배나 높았습니다. 거의 4배나 많은 오메가3가 실제로 혈류와 세포막에 들어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여사님은 새로운 복용 시간 방법으로 바꾸셨습니다. 4개월 만에 그녀의 오메가3 지수가 12%에서 31%로 올랐습니다. 만성관절 염증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42%나 떨어졌습니다. 딸은 그 변화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용 시간은 이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일 뿐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훨씬 더 위험한데 거의 아무도 이것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메가3 흡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음식을 먹고 있으며 아마도 영양제를 복용하는 바로 그 시간에
그런 음식을 먹고 있을 겁니다. 특정한 흔한 음식들에는 소화관에서 오메가3 지방산과 결합하는 화합물이 들어있어서 오메가3를 완전히 흡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음식들이 생선 기름 캡슐과 동시에 위장에 있으면 몸이 분해할 수 없는 불용성 복합체를 만듭니다. 오메가3가 갇혀서 배출돼 버립니다. 가장 위험한 범인은 통곡물, 빵, 현미, 콩에서 발견되는 어떤 성분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비싼 오메가3 영양제를 완전히 낭비로 만드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처음 오시는 환자분들의 최소 70%에서 보는 실수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생선 기름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장에서 흡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음식과 함께 복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캡슐을 삼키면 그것은 소장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지방입니다. 지방을 흡수하려면 몸에 담즙이 필요합니다. 담즙은 간에서 생성되고 담낭에서 분비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담낭은 정오부터 오후 2시 사이에 가장 많은 담즙을 분비합니다. 이때가 소화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오메가3 영양제를 복용한다면 여러분이 지불한 금액의 20%도 안 되는 양만 흡수하는 겁니다. 캡슐이 몸을 통과해서 거의 사용되지 않은 채 밖으로 나옵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를 통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3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죠. 68세였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매일 아침 프리미엄 생선 기름을 복용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아침 식사 전에 물 한 잔과 함께요. 최고 품질의 영양제에 매달 30만 원 이상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오메가3 지수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4.2%로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건강한 수치는 8%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영양제 회사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언제 복용하시고 무엇과 함께 드시나요? 그녀는 아침 6시에 물과 함께 복용한 다음 30분 후에 아침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보통 밥, 김치, 그리고 녹차였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3가지 문제였습니다. 첫째, 아침 6시. 담낭이 거의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담즙 생성이 최소화되어 있죠. 둘째, 물만 함께 복용했습니다. 오메가3는 지방을 흡수하는 데 지방이 필요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생선 기름을 다른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핵심인데 녹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강력한 항산화제이긴 하지만 소화관에서 지방과 결합합니다. 오메가3를 복용하고 2시간 이내에 녹차를 마시면 카테킨이 생선 기름 분자를 붙잡아서 곧바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내려보내는 겁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복용 방법을 바꿨습니다. 오메가3를 점심때 복용하세요. 구체적으로는 점심 식사 중간에 복용하세요. 식사 전도 후도 아닙니다. 그 식사와 함께 최소 10g의 지방을 섭취하세요. 아보카도 반개, 샐러드에 올리브유 1스푼 또는 구운 고등어 1조각이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녹차, 홍차, 커피를 복용 전후 2시간 동안 마시지 마세요. 8주 만에 박 여사님이 추적 혈액 검사를 받으러 다시 오셨습니다. 오메가3 지수가 7.9%로 올랐습니다. 거의 2배입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용량, 다른 시간, 다른 음식 조합.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메가3가 흡수된 후 세포가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미네랄 없이는 오메가3가 혈류에 그냥 떠다니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작용해야 하는 세포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미네랄은 마그네슘입니다. 우리 몸은 삼킨 오메가3를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활성 형태로 전환하는 데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몸은 기본 오메가3를 EPA와 DHA로 전환하는 효소를 생성하는 데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심장을 보호합니다. 60세 이상 한국인 대부분이 마그네슘 결핍 상태입니다. 한국의 토양은 고갈되었습니다. 우리 채소에는 40년 전보다 마그네슘이 60% 적게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메가3를 섭취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오메가3 영양제를 망가뜨리고 있을 텐데 아무도 이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것이 가장 많은 돈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오메가3를 잘못된 음식과 함께 섭취하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하루 중 최악의 시간에 섭취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커피와 토스트 한 조각과 함께 오메가3 캡슐을 삼키셨다면 방금 돈을 낭비하신 겁니다. 몸에서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소화기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지방 분자입니다. 제대로 분해되려면 담낭에서 나오는 담즙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오메가3를 공복에 또는 탄수화물만과 함께 섭취하면 담낭이 충분한 담즙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캡슐은 거의 그대로 장을 통과합니다. 대부분을 배설하게 됩니다. 사라집니다. 낭비됩니다. 저는 강남의 대사건강클리닉에서 지난 8년 동안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검증해 왔습니다. 영양제 섭취 전후로 EPA와 DHA 혈중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아침에 블랙커피와 함께 어유를 섭취한 환자들은 3개월 후에도 거의 개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오메가3 지수는 4% 미만으로 위험할 정도로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매달 프리미엄 영양제에 3만 원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한 가지 간단한 것을 바꿨습니다.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오메가3를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6주 만에 혈중 농도가 2배로 올랐습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용량, 다른 흡수율. 어떤 종류의 지방을 말하는 걸까요? 오메가3 캡슐을 아보카도, 완숙 계란 또는 소량의 견과류 같은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 한 티스푼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이지방은 담낭을 수축시켜 농축된 담즙을 분비하게 합니다. 그 담즙은 오메가3 오일을 장세포가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작은 방울로 유화시킵니다. 하지만 타이밍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오메가3를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식사와 함께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에게는 저녁 식사입니다. 상당한 양의 식사를 할 때 소화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위는 더 많은 위산을 생성합니다. 췌장은 더 많은 효소를 분비합니다. 담낭은 더 강하게 수축합니다.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하여 지방을 효율적으로 분해하고 흡수합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68세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심한 관절 통증과 높은 중성지방 수치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어유를 섭취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염증 수치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영양제를 섭취하는지 여쭈어봤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캡슐 2알을 삼킨 다음 녹차를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음식 없이요. 즉시 복용법을 바꿨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같은 캡슐 2알을 섭취하세요. 저녁 식사에 구운 고등어나 반숙 계란 같은 건강한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확히 따라하셨습니다. 단 8주 만에 중성지방 수치가 40% 감소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너무 많이 줄어서 난간을 잡지 않고도 아파트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셨습니다. 같은 영양제. 다른 방법,
이제 오메가3와 절대 함께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유를 섬유질 보충제나 밀기울 시리얼과 함께 섭취하지 마세요. 과도한 섬유질은 장에서 지방과 결합하여 흡수되기 전에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환자들에게서 이런 실수를 자주 봅니다. 큰 그릇에 귀리겨와 아마씨 가루를 담아 어유 캡슐을 함께 섭취합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돈 주고 산 영양소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메가3를 칼슘 보충제와 함께 섭취하는 것도 피하세요. 칼슘은 특히 소장에서 지방산과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칼슘과 오메가3 모두의 흡수를 막습니다. 두 가지 영양제를 모두 섭취한다면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세요. 최적의 복용법은 이렇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오메가3를 섭취하세요. 저녁 식사에 천연식품 공급원에서 나온 건강한 지방이 최소 한 큰술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식사 중에 고섬유질 음식은 피하세요. 이 간단한 변화로 흡수율을 30%에서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가 드디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로 이 순간 오메가3 흡수를 망가뜨리고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커피살인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서울, 부산, 그리고 한국의 모든 도시의 가정에서 매일 아침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가 3년 전에 제 클리닉을 찾아오셨습니다. 71세였고 8년 내내 비싼 오메가3 영양제를 섭취해 오셨습니다. 8년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구입하시고 매달 거의 40만 원을 쓰시고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오메가3 지수는 영양제를 전혀 섭취하지 않은 사람보다 거의 나을 게 없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시며 관절은 여전히 아프고 기억력은 점점 나빠지고 아무 소용없이 수백만 원을 낭비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오메가3 캡슐과 함께 무엇을 드시나요?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커피요. 뜨거운 커피요. 아침 식사 직후 블랙커피요. 그것이 살인무기였습니다.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커피에는 폴리페놀과 타닌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커피를 쓰게 만드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이 화합물들이 오메가3 영양제 지방산을 만나면 소화 시스템에서 함께 결합하여 장이 흡수할 수 없는 복합체를 만듭니다. 좁은 문으로 바위를 밀어 넣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오메가3가 갇히고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채 시스템을 통과하고 배출됩니다. 당신의 몸이 비싼 쓰레기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커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녹차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점을 위해 녹차를 마시면서 동시에 오메가3 영양제의 흡수를 파괴하는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신 후 2시간 이내에는 절대 오메가3 영양제를 먹지 마십시오. 커피도 안 되고 차도 안 되고 에너지 음료도 안 됩니다. 최소 2시간은 떨어뜨려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 흡수 방해 요인은 훨씬 더 흔합니다. 오메가3와 동시에 먹는 고섬유질 음식입니다. 섬유질은 건강에 좋습니다. 섬유질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초혜 씨는 매일 아침 밀기울 시리얼 한 그릇을 먹고 바로 생선 기름 캡슐을 드셨습니다. 과도한 섬유질이 소화관에서 오메가3와 결합하여 흡수가 일어나기도 전에 몸 밖으로 배출시켜 버렸습니다. 섬유질은 스펀지와 빗자루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지방을 흡수한 다음 모든 것을 장을 통해 빠르게 쓸어냅니다. 오메가3를 고섬유질 시리얼, 통곡물 빵 또는 큰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60% 이상 감소합니다. 규칙은 이렇습니다. 오메가3는 고섬유질 식사 최소 1시간 전이나 2시간 후에 드십시오. 먼저 몸이 지방산을 흡수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섬유질이 청소 작업을 하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중요한 실수는 완전히 빈속에 물만 마시고 오메가3를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순수하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합니다. 틀렸습니다. 오메가3는 지방입니다. 몸이 이것을 분해하려면 담즙산과 소화효소가 필요한데 이것들은 실제 음식, 특히 지방이 포함된 음식을 먹을 때만 상당량이 분비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 씨는 매일 아침 찬물만 마시고 오메가3를 드신 후 아침 식사 30분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흡수율은 15% 미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측정했습니다. 아보카도나 소량의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 중간에 오메가3를 먹는 것으로 바꾸자 6주 만에 혈중 수치가 3배로 증가했습니다. 오메가3는 식사 전이나 후가 아니라 식사 중에 먹어야 합니다. 소화 시스템이 완전히 활성화되고 담즙이 흐르는 식사 중간에 먹으십시오. 이것이 최대 흡수를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세 가지 중요한 실수를 멈추십시오. 이제 5번째 중요한 실수에 도달했는데 이것은 다른 모든 실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낭비하기 때문에 제 손을 떨게 만듭니다. 최고 품질의 생선 기름을 사서 완벽한 시간에 먹고 올바른 음식과 함께 먹을 수 있지만 이 한 가지 요소를 무시하면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오메가3를 혈류로 끌어들이기 위해 장세포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흡수 활성화제가 완전히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오메가3 지방산은 혼자서는 장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운반 분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고 강을 건너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방은 오메가3입니다. 배가 없으면 가방은 바닥으로 가라앉아 하류로 떠내려가 결코 반대편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장세포는 강의 반대편입니다. 필요한 배는 담즙염 미셀이라고 불립니다. 간이 담즙을 생성하고 담즙은 지방 분자를 붙잡아 운반하는 이 작은 수송수단으로 분해됩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병원에서 매일 보는 재앙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비싼 오메가3 병을 보여주며 매일 아침 2캡슐을 종교적으로 먹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담당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쓴 채소를 먹은 것이 언제입니까? 답이 없습니다. 병력을 확인하면 거기 있습니다. 5년 전 담낭, 제거 수술, 또는 만성 소화 문제, 또는 담즙 생성을 자극하는 음식이 전혀 없는 식단, 적절한 담즙 흐름 없이는 오메가4의 흡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집니다. 15%입니다. 즉, 1000mg을 삼키면 몸은 150mg만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완전히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고 영원히 사라져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결코 잊지 못할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씨입니다. 심한 관절 염증, 머리가 흐릿한 증상, 건조하고 벗겨지는 피부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전형적인 오메가3 결핍 증상입니다. 4년 동안 프리미엄 생선 기름을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4년이나요? 영양제에 200만 원 이상을 쓰셨습니다. 오메가3 지수를 측정하는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우리 둘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수치는 영양제를 전혀 먹지 않은 사람과 동일했습니다. 소화병력을 물었습니다. 10년 전에 담석으로 담낭을 제거했습니다. 외과 의사도, 일반 의사도, 아무도 이것이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4년간의 비싼 생선 기름을 서울 하수 시스템으로 직접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즉시 그녀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첫째, 담즙 자극 음식을 특정 순서로 먹으며 오메가3를 먹도록 했습니다. 생선 기름 캡슐을 먹기 30분 전에 찐 민들레 채소 반컵을 먹고 신선한 레몬 주스를 넣은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이 음식들은 간이 저장된 담즙을 방출하고 새로운 담즙 생성을 자극하도록 합니다. 쓴맛이 신호입니다.
혀가 쓴 화합물을 맛보면 뇌는 즉시간에 메시지를 보내 지방이 오고 있으니 수송선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티초크 잎이 추출물을 추가했습니다. 담즙 기능이 손상된 사람에게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티초크에는 시나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화합물은 담즙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90분 이내에 40%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약국에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5,000원도 안 됩니다. 흡수도 되지 않는 PC오일에 낭비하는 큰 돈과 비교해 보세요. 셋째, 저는 그분에게 담즙 마사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오메가3를 복용하기 전에 오른쪽 갈비뼈 아래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2분간 마사지하세요. 이것은 담낭에서 또는 담낭이 없는 경우간에서 직접 장으로 담즙 분비를 물리적으로 자극합니다. 6주 후 박 여사님이 제 병원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메가3 혈중 수치는 3배가 되었습니다. 관절 통증은 70% 감소했습니다. 피부에 다시 수분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같은 영양제였습니다. 같은 용량이었습니다. 흡수만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의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오메가3 투자를 망치고 있는 6번째 중대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아무도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의 약장에 있는 산화 시한폭탄입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모든 PCO일 병은 제조되는 순간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뚜껑을 열 때가 아닙니다. 구매할 때도 아닙니다. 그 캡슐이 밀봉되는 순간부터 조용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안에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너무나 약하고 산소에 너무나 민감해서 즉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년간 진료하면서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식품 업계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10년 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일할 때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의 박 여사님이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제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비싼 오메가3 영양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최고의 브랜드를 구매하셨고 매일 빠짐없이 복용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염증 수치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관절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몸이 고장났다고 이제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영양제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져오셨을 때 저는 진료실에서 바로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PC오일 캡슐 하나를 잘라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썩은 냄새가 분명했습니다. 그분의 영양제는 산화되어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분은 수년간 상한 기름을 삼키고 계셨고 그것은 실제로 몸의 염증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절약하고 건강을 보호할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메가3 영양제는 여러분이 구매하기도 전에 이미 산화되어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됩니다. 뜨거운 운송 컨테이너에서 이동됩니다. 밝은 조명 아래 매장 선반에서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그 병을 열 때쯤이면 안에 있는 오메가3는 화학적으로 독성 과산화물과 알데히드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약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가시면 즉시 이 검사를 해보세요. 현재 복용 중인 오메가3 병을 열고 캡슐 하나를 잘라서 여세요. 신선한 PC오일은 바다 냄새가 나야 합니다. 깨끗하고 약한 냄새여야 합니다. 만약 생선 비린내가 강하게 나거나 고개를 돌리고 싶을 정도라면 그 병 전체를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 썩은 냄새는 기름이 산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산화된 지방은 몸속에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심장병을 예방하는 대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투명한 병에 든 오메가3 영양제를 사지 마세요. 빛은 거의 무엇보다도 빠르게 오메가3를 파괴합니다. 병은 반드시 어두워야 합니다. 가급적 진한 갈색이나 검은색이어야 합니다. 둘째,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제조일자를 확인하세요. 만약 영양제가 6개월 이상 전에 제조되었다면 사지 마세요. 업계는 유통기한을 2년이나 3년 후로 표시하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손상은 훨씬 더 빨리 일어납니다. 셋째,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오메가3는 캡슐 안에 항산화제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분표에서 비타민 E, 아스타잔틴 또는 로즈마리 추출물을 찾아보세요. 이 항산화제들은 오메가3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여러분의 영양제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백 개의 브랜드를 검사했고 20% 미만만이 충분한 항산화 보호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68세 초혜 씨라는 다른 환자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런 규칙들을 가르쳐 드린 후 고품질에 제대로 보호된 오메가 스타로 바꾸셨습니다. 2달 만에 그분의 염증 수치는 40%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관절 경직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식단, 같은 운동이었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실제로 살아있는 오메가3를 복용한 것이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요. 산화된 기름에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병을 확인하세요. 냄새를 맡아보세요. 검사해보세요. 만약 불합격이라면 즉시 버리고 여러분이 지불한 것을 제대로 보호하는 영양제를 찾으세요. 이제 여러분이 지불한 오메가3를 몸이 실제로 흡수하도록 보장하는 완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단계들 중 하나라도 놓치면 여전히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오메가3 영양제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복용하세요. 더 이르지도 더 늦지도 않게요. 왜 그럴까요? 이 2시간 동안 담낭은 가장 높은 농도의 담즙산을 분비하고 담즙은 오메가3 같은 지용성 영양소를 분해하고 흡수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시간에 영양제를 복용한 환자들의 오메가3 혈중 수치를 측정해 쟀는데 그 차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시간대의 아침 복용은 저녁 복용보다 흡수율이 3배에서 4배 더 높았습니다. 둘째, 오메가3를 올바른 음식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최소 10개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복용하세요. 이것은 깨가루 2큰술, 아보카도 반개 또는 호두 한 줌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식이지방은 더 많은 담즙 분비를 촉발하고 흡수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입니다. 오메가3를 칼슘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칼슘이 지방산과 결합하면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불용성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즉, 오메가3를 드실 때는 우유, 요구르트, 치즈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우유를 넣은 아침 커피와 함께 생선 기름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건 차라리 병이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마그네슘 요인입니다. 우리 몸이 오메가3 지방산을 세포막에 통합시키려면 충분한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겸증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오메가3는 그냥 혈액 속을 떠돌다가 배설됩니다. 매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시금치, 호박씨, 검은콩 또는 고등어가 좋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신다면 아침 오메가3와 따로 밤에 드세요. 넷째, 오메가3를 산화로부터 보호하세요. 약통이 아니라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열과 빛은 오메가3를 빠르게 파괴합니다. 병을 열 때마다 산소가 들어가서 산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30일 안에 다 드실 수 있는 작은 병을 구매하세요. 제가 약속드린 간단한 가정 테스트입니다. 캡슐 하나를 잘라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비린내나 상한 냄새가 나면 이미 산화된 것이며 염증을 예방하기보다 오히려 더 유발합니다. 좋은 오메가3는 무치이거나 바다 냄새가 살짝 깨끗하고 은은하게 나야 합니다. 다섯째, 용량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매일 400견루신 600mg을 드시고는 왜 아무 변화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제가 검토한 임상 연구와 제 환자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한겸증 효과를 보려면 EPA와 DHA 합쳐서 최소 1500mg이 필요합니다. 이는 보통 일반 캡슐 2, 3개에 해당합니다. 라벨을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많은 제품들이 전체 생선 기름 함량을 표시하지 실제로 중요한 EPA와 DHA 함량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실천 계획입니다. 아침 6시 30분, 건강한 지방은 포함하되 유제품은 제외한 아침 식사를 하세요. 냄새 테스트를 통과한 냉장 보관된 오메가3 500mg을 드세요. 저녁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거나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세요. 이것을 90일 동안 꾸준히 하세요. 오메가3가 세포막에 완전히 통합되어 효과를 발휘하는데 필요한 황금 기간입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서울에서 제 환자분들과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공유해 왔습니다. 관절 통증 감소, 심혈관 지표 개선, 염증 혈액 지표 감소, 이러한 변화들은 측정 가능하고 실제적입니다. 이제 중요한 일을 하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정보가 오메가3가 왜 효과가 없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는 흡수되지 않는 보충제에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메가3을 올바르게 흡수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건강에 대한 약속입니다. 건강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현명하게 지키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루 중 언제 오메가3을 드시기 시작하실 건가요?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새로운 보충제 복용법을 듣고 싶습니다. 오메가3의 올바른 흡수에 대한 이 중요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효과 없는 보충제에 돈을 쓰고 있는 친구들과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